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년째 이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계약 해제를 주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 처해서 지금 답답해하시는 조합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조합원에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의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판례였었나요? 예, 이 판례는 대법원까지 간 사례인데요. A씨는 비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2천여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B조합은 조합원 모집 당시 기준으로 내년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 뒤 내후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아파트 건설 착공한다 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몇 년이 지나도록 조합 설립 인가 신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A씨는 추진위원회가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의 장기 지연 가능성과 토지 확보율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당사자분은 내 집 마련에 굉장히 큰 꿈을 꾸고 계셨을 것 같은데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소송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심에서는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만으로 계약은 유효하다라며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수의 주요 조항이 모두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전에 추진한 업무의 승인 여부는 계약 체결 당시 조합원이 충분히 판단해 결정할 수 있다며 추진위원회가 주요 내용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조합원 A씨가 답답하신 마음에 또 억울하시기도 해서 항소를 진행하셨다고 들었거든요. 2심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예, A씨는 항소심에서 계약 후 3년이 지나도록 추진위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고 사업부지 확보자금 대부분을 업무 대행 수수료로 써 장차 사업부지를 확보할 자금조차 부족하다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진위가 자금을 방만하게 집행해 매우 과다한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자금과 장차 추가로 모집할 조합원이 납부할 계약금으로 과연 주택법이 요구하는 비율의 소유권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B조합이 A씨가 납입한 1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행히 일단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요. 대법원 판단이 중요하겠네요. 대법원은 어떻게 결정했나요? 대법원은 2심과 달리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행 과정에 변수가 많아 사업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추진위가 새 대표를 선임하고 사업성 검토, 용역계약 등을 맺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계약 성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그로 인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야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그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므로 계약 해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2심과 달리 대법원에서 또 판결이 뒤집힌 게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지역주택조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서 단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지연된다라는 이유로는 계약 해제가 어렵다라고 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판례는 추진위원회가 최초 홍보한 계획과 달리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해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그 굉장히 많은 조합원 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변호사님. 진짜 탈퇴가 가능한 경우도 있잖아요. 어떨 때가 그럴까요? 예,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한 조합원이 계약의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 내지 해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 내지 착오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증거를 들어 이를 입증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망행위나 착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조합 측의 기망행위 예로는 가입계약 당시 토지 확보율 혹은 조합원 모집률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부풀려서 광고했다거나 애초에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없다며 일단 가입을 시키는 등의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총회 결의 없이 환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 증서를 발급해 주어 효력이 없는데 이를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면 그 계약 역시 기망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합이 이제 속여서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은 조합원은 어떤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조합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의해 가입했다면 그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입증을 조합원이 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 자료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조합에 가입할 때 문제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 특성상 사정 변경이 많다 보니 가입할 때부터 상황을 녹취해 두고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와 홍보물을 보관해 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사기를 당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해 두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재윤 변호사님과 함께한 영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